만약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장소가 있다면 어떨까요? 정부는 그곳의 존재를 숨기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못합니다. 겨우 살아 돌아온 사람들조차 이상했어요. 기억이 뒤섞여 있었고 누군가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설명하지 못했죠. 사람들은 그곳을 단순히 에리어 X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 지역 안에서 발견되는 기괴한 생명체나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 대부분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4명의 여성 과학자가 그 금지된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은 외계인을 찾으러 간 것도 아니고 세상을 구하러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장소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들어갔을 뿐이죠.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게 될 진실은 탐사나 연구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현실의 법칙조차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한 에리어 X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챕터 1. 경계 너머의 세계. 에리어 X. 터피. 어떤 장소는 지도 위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국경 근처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황무지. 그곳에는 30년 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아요. 정부는 환경재해라고 발표했지만 진실은 훨씬 더 이상했거든요. 그곳의 이름은 에리어 X. 보이지 않는 경계 너머로 펼쳐진 우리가 알던 자연 법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땅입니다. 경계는 번쩍이는 빛의 막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을 통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통신 장비는 작동을 멈추고 나침반은 제멋대로 돌아가죠. 하늘은 조금 더 밝고 공기는 묘하게 달콤하면서도 날카로운 냄새를 풍깁니다. 식물들은 너무 푸르고 너무 빠르게 자라요. 동물들의 눈빛은 어딘가 다른 지능을 품은 듯 보이고요. 서던 리치라는 비밀 정부 기관이 이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0년 동안 에리어 X를 연구해왔어요. 답을 찾기 위해 혹은 적어도 질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탐사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 군인들,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경계 너머로 보내 데이터를 수집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죠. 적어도 그것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사대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첫 번째 탐사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두 번째 팀은 서로를 죽였습니다. 세 번째는 암으로 죽어가며 돌아왔는데 그들의 몸은 이상하게 변해 있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탐사대는 계속 보내졌고 계속 실패했습니다. 어떤 팀은 미쳐버렸고 어떤 팀은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11번의 시도, 11번의 재앙, 그리고 이제 12번째 탐사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여성으로만 구성되었어요. 서던 리치가 내린 결정이었죠. 그런 애를 비스를 불린들이 그들은 이전 탐사대들의 패턴을 분석했고 남성들로 이루어진 팀이 더 빨리 붕괴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차피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생물학자는 이 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잃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빼앗겼죠. 서던 리치는 탐사대원들에게 이름 대신 역할명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성을 지우고 순수하게 기능으로만 존재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저 생물학자일 뿐이었습니다. 해양 생태계를 전공했고 전이지대의 생명체들을 연구해온 그녀는 에리어 X의 변이된 생태계를 이해할 최적의 인물이었죠. 심리학자는 탐사대의 리더였습니다. 나이가 많고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진짜 역할은 심리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최면술사였거든요. 서던 리치가 그녀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이유였죠. 팀원들을 진정시키고 필요하다면 통제하기 위해서요. 생물학자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심리학자의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시선이었거든요. 측량사는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이 적은 여성이었죠. 그녀는 에리어 X의 지형을 정확히 기록하고 경로를 계획하고 팀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에리어 X에서는 지도가 의미를 잃어버리곤 했어요. 강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언덕이 하룻밤 사이에 이동하는 곳에서 말이죠. 인류학자는 가장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농담을 했고 미소 지었고 팀의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어요. 생물학자는 그녀가 지나치게 긍정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웃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인류학자의 역할은 에리어 X에 남아있을지 모를 인간의 흔적, 문화적 유물, 버려진 정착지의 단서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그들은 서던 리치의 시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받았어요. 차갑고 형광등 불빛이 가득한 회의실에서 관리자들은 지도를 펼쳐 보이며 주의사항을 나열했습니다. 식수는 정제해서 마실 것, 밤에는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말 것, 이상한 것을 먹지 말 것.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들에는 답하지 않았어요. 에리어 X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전 탐사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아무도 제대로 돌아오지 못했는지. 생물학자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에리어 X를 상상했어요. 남편이 그곳에 갔다 돌아왔을 때를 떠올렸죠. 그는 11번째 탐사대의 일원이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였지만 안에 있는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는 방식이 달랐고 말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몇 달 후, 그는 암으로 죽었습니다. 생물학자는 그가 정말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에리어 X가 그의 모습을 빌려 돌아온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원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가 에리어 X에 남기고 온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서요. 혹은 적어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4명의 여성은 군용 트럭을 타고 경계로 향했어요.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나무들은 점점 더 울창해졌습니다. 마지막 검문소를 지나자 그들은 걸어야 했어요. 배낭을 메고 장비를 나눠 들고 침묵 속에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심리학자가 앞장섰고 측량사가 뒤를 따랐어요. 인류학자는 중간에 있었고 생물학자는 뒤에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경계는 소리 없이 다가왔어요.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빛이 조금 더 금빛을 띠고 새들의 지저귀이 조금 더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통과했어요. 한 발, 2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생물학자는 뒤를 돌아봤지만 경계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숲이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에리어 X 안에 있다는 것을요. 챕터 2. 4명의 여자들, 익명 속에 감춰진 정체성. 그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심리학자, 측량사, 인류학자, 그리고 생물학자. 오직 직업으로만 서로를 불렀죠.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자가 정한 프로토콜이었어요. 개인적 유대가 임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생물학자는 알았습니다.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요. 이름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에리어 X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은 무언가를 내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심리학자는 탐험대의 리더였어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회색 머리를 짧게 자르고 언제나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목소리였죠. 생물학자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심리학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완벽했거든요. 너무 준비되어 있었고 너무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해도 심리학자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거라고,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고 말했죠. 측량사는 가장 실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근육질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졌어요. 그녀는 말이 적었지만 할 말이 있을 때는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지도를 만드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지만 그녀가 진짜 관심 있는 건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살아서 경계 밖으로 나가는 것. 측량사는 에리어 X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았죠. 특히 심리학자를요. 생물학자는 그녀의 긴장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측량사는 생존자의 본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뭔가 잘못되면 제일 먼저 알아차릴 사람이 바로 그녀일 거라고 생물학자는 생각했습니다. 인류학자는 가장 어렸어요. 20대 후반으로 아직 순진함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웃음이 많았고 대화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에리어 X에 대해 흥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이것이 학술 답사인 것처럼 말이에요. 생물학자는 그녀를 보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인류학자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전 탐험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요. 그녀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희망이 그녀를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자 자신이 있었어요. 그녀는 관찰자였습니다. 언제나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그녀가 차갑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저 다른 방식으로 느꼈을 뿐이었죠. 생태계를 볼 때, 미생물의 움직임을 볼 때, 그녀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보다 자연 속에서 더 편안했어요. 남편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그는 그녀가 자신보다 현미경 아래의 세계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맞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생물학자는 다른 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에리어 X에 자원한 진짜 이유를요. 공식적으로는 생태학적 연구를 위해서였죠. 변형된 환경을 관찰하고 샘플을 채취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하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는 다른 목적이 숨어 있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11번째 탐험대에서 돌아온, 하지만 진짜로는 돌아오지 않은 그 남자요. 그는 1년 전에 집에 나타났습니다. 한밤중에 경고도 없이 부엌에 서 있었어요. 마치 산책을 다녀온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하지만 그는 변해 있었죠. 겉모습은 같았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는 눈에 인식이 없었어요.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었죠. 그는 며칠 동안 집안을 배회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쓰러졌습니다. 암이었어요. 공격적이고 빠르게 퍼지는 이전에 본 적 없는 형태의 암이었죠. 의사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몇 달 만에 그는 죽었습니다. 생물학자는 부검 보고서를 읽었어요. 남편의 세포는 정상이 아니었죠. 변이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시도하다가 중단된 것 같았어요. 그녀는 질문을 했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서던 리치, 에리어 X를 관리하는 비밀 정부 기관은 침묵했어요. 남편이 그곳에서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그들은 말하지 않았죠. 혹은 알지 못했거나요.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심리학자가 새로운 탐험대를 구성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원했죠. 서던 리치는 놀라워했습니다. 이전 탐험대원의 배우자가 자원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자격은 완벽했어요. 해양 생물학 박사, 전이 지역 생태계 전문가, 극한 환경에서의 현장 경험, 그들은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무언가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혹은 그녀 역시 실험의 일부였을지도 모르죠. 생물학자는 다른 팀원들이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특히 심리학자가요. 심리학자는 모든 것을 평가했거든요. 동기, 안정성, 신뢰도.
개인적인 이유로 온 사람을 탐험대에 포함시켰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는 침묵했어요. 그녀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과학자의 가면을 썼죠. 관찰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사람. 감정적 애착이 없는 객관적 연구자.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던 그를요. 4명의 여자들은 각자의 이유로 에리어 X에 들어갔습니다. 심리학자는 자신의 비밀을, 측량사는 생존 본능을, 인류학자는 순진한 호기심을, 그리고 생물학자는 잃어버린 사람의 흔적을 찾아서요.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신뢰할 수 없었던 거겠죠. 하지만 함께 걸었습니다. 군용 부츠가 이끼 낀 땅을 밟는 소리만 들리는 침묵 속에서 4명의 그림자는 더 깊은 숲속으로 나아갔어요.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고 새들이 낯선 노래를 부르는 곳으로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를 길을 걸어가면서 각자는 자신만의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대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질문 자체가 변해버릴까요? 에리어 X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요. 챕터 3. 살아있는 글자들, 터널 속의 공포. 베이스 캠프에서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은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생물학자가 터널이라고 불렀던 것을요. 심리학자는 그것을 탑이라고 주장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구조물이니 터널이 맞지 않냐고 생물학자가 말했을 때 심리학자는 고개를 저었죠. 나선형으로 내려가는 건축물이니 탑이라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만 다를 뿐이라고요. 하지만 생물학자에게 그것은 터널이었습니다. 땅속 깊이 파고드는 무언가의 입구 같은 거대한 구멍이었거든요. 입구는 숲 한가운데 거대한 노송나무들이 둘러싼 공터에 있었어요. 이상했던 건 지도에 표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 탐험대들의 보고서 어디에도 이런 구조물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11번의 탐험대가 이곳을 지나갔을 텐데 아무도 이걸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발견했지만 기록하지 않았거나 기록했지만 서던 리치가 감췄거나 생물학자는 측량사의 얼굴에서 의심을 읽었어요. 측량사는 늘 함정을 예상했거든요. 인류학자는 흥분한 표정이었죠. 마침내 뭔가 발견했다는 기쁨으로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터널의 입구는 돌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만져보니 돌이 아니었어요. 생물학자가 손을 대자 미세하게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조직 같았어요. 식물도 동물도 아닌 둘 사이에 무언가 같은 질감이었죠. 표면에는 이끼가 자라고 있었지만 그 이끼조차 이상했습니다. 밝은 초록색이 아니라 희미하게 빛나는 청록색이었거든요. 생물학자는 샘플을 채취했어요. 나중에 현미경으로 보려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이미 감염되기 시작했다는 걸요. 심리학자가 먼저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탐험대의 목적은 발견과 기록이니까요. 측량사는 반대했어요. 준비가 필요하다고, 장비를 점검하고 안전 프로토콜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심리학자는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린 명령에는 무게가 있었어요. 최면적인 권위 같은 게 있었거든요. 결국 4명 모두 입구 앞에 섰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무기를 확인하고 서로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본 뒤에요. 나선형 계단이 어둠 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계단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부드러웠어요. 마치 거대한 생물의 내부 기관처럼 유기적으로 구불구불 이어지는 통로였죠. 벽은 축축했고 어딘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기는 따뜻했어요. 땅속 깊은 곳인데도 차갑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숨결 같았죠. 그리고 벽인데대가 업동공공공고 바브를로마 탕승당당당 그리고 비피통공공고 벽인당당 무언가 거대한 존재가 숨쉬는 듯한 온기였습니다. 한 바퀴, 2바퀴 내려갈수록 빛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손전등 불빛만이 벽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3바퀴째 돌았을 때 생물학자가 그것을 봤어요. 벽에 쓰인 글자들을요.
처음엔 이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알았죠. 이건 글씨예요. 누군가가 벽에 문장을 쓴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언가가 벽에서 자라나 문장을 이루고 있었어요. 문장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생물학자가 읽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거의 속삭이듯이요. 글자는 발광식물처럼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청록색, 금색, 때로는 보랏빛으로요. 문장은 시였어요. 아니, 시 같은 무언가였죠. 종교적 구절 같기도 하고 주문 같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누워있는 씨앗에서 같은 구절들이 반복됐어요. 열매를 맺고 뿌리를 내리고 변화하여 같은 단어들이요. 생물학자는 읽으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단어들이 그냥 의미가 아니라는 걸요. 뭔가 다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요. 심리학자가 소리쳤습니다. 읽지 말라고요. 하지만 늦었어요. 생물학자는 이미 서너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거든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폐 속으로 뭔가 들어오는 걸요. 공기보다 무거운 농밀한 무언가가 호흡과 함께 몸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기침이 나왔습니다. 목이 간질거렸죠. 측량사가 그녀의 등을 두드렸지만 생물학자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글자들은 더 아래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벽 전체를 뒤덮듯이요. 인류학자가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전자기기들이 이상했거든요. 나침반은 미친 듯이 돌았고 시계는 제각각 다른 시간을 가리켰죠. 측량사의 GPS는 아예 신호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고립됐어요. 지상에서, 세계에서, 그들이 알던 모든 것에서요.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심리학자가 앞장섰고 생물학자가 그 뒤를 따랐어요. 인류학자와 측량사는 뒤에서 서로를 경계하며 걸었죠. 공기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아니, 숨쉬기는 쉬웠지만 들이마시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더 달콤했어요. 꽃향기 같은 게 섞여 있었죠. 생물학자는 이것이 포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벽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뿜어내는 포자요. 그녀는 마스크를 단단히 조였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어요. 첫 문장을 읽을 때 이미 들이마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만났습니다. 터널의 작가를요. 생물학자는 그것을 크롤러라고 불렀어요. 심리학자는 다른 이름을 붙이려 했지만 이번엔 생물학자가 고집했죠. 크롤러요. 기어가는 자, 벽에 글을 쓰며 천천히 움직이는 존재요. 처음엔 소리였습니다. 축축한 무언가가 돌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요. 질질 끌리는 소리, 찰칵거리는 소리, 그리고 숨소리 같은 거예요. 하지만 숨소리치곤 너무 컸습니다. 동굴 전체가 그 호흡에 맞춰 부풀었다, 줄어드는 것 같았거든요.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어요. 측량사의 손이 떨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빛이 그것을 비췄습니다. 형태를 정확히 묘사하기는 어려워요. 생물학자는 나중에 일지에 쓰려고 했지만 단어들이 부족했거든요. 거대했습니다. 터널을 거의 가득 채울 만큼이요. 하지만 크기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구성이었어요. 인간의 형태가 있었지만 완전히 변형되어 있었죠. 피부는 반투명했고 그 아래로 빛나는 기관들이 보였습니다. 손은 촉수처럼 길게 늘어났고 그 끝에서 빛나는 점액이 흘러나왔어요. 바로 그 점액으로 벽에 글자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살아있는 잉크로 발광하는 문장들을요. 얼굴은 있었지만 없었어요. 인간의 얼굴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표정이 없었거든요. 눈은 여러 개였고 모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은 움직였어요. 말하듯이요. 하지만 나오는 건 소리가 아니라 더 많은 포자였습니다. 황금빛 가루가 공기 중으로 퍼졌죠. 생물학자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끔찍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심해 생물을 처음 봤을 때처럼요. 두려우면서도 경이로운 거예요. 측량사가 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가 손을 올렸어요. 쏘지 말라고요. 크롤러는 공격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일하고 있었어요. 벽에 문장을 쓰는 일을요. 천천히, 끝없이, 마치 그것이 존재의 전부인 것처럼요. 생물학자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과학자의 본능이 두려움을 이겼거든요. 관찰해야 했어요. 이해해야 했죠.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요. 가까이서 보니 더 복잡했습니다. 크롤러의 몸은 여러 생명체가 융합된 것 같았어요. 인간, 식물, 균류,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다른 무언가들이요.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어디서 한 생명체가 끝나고 다른 게 시작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이면서 여럿이었고 개체이면서 생태계였죠. 생물학자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에리어 X의 본질이라는 걸요. 경계의 소멸, 형태의 유동성, 존재의 변형이요. 크롤러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바라봤어요. 여러 개의 눈이 동시에 초점을 맞췄죠. 생물학자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보는 게 아니었어요. 읽고 있었죠. 그녀의 내부를, 생각을, 기억을, 두려움을요. 투명하게 드러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비밀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알려지는 거죠. 그리고 크롤러가 쓴 문장이 보였습니다. 방금 쓴, 아직 빛나고 있는 문장이요. 여기 누워있는 씨앗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고향의 맛을 기억하며 변화하여 새로운 것이 되리라. 생물학자는 이해했어요. 이건 그냥 글이 아니라는 걸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명령어였죠. DNA처럼, 생명의 설계도처럼 이 문장들은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변형시키고 있었죠. 읽는 사람을, 숨쉬는 사람을,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요. 측량사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야 한다고,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생물학자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보고 싶었거든요. 더 알고 싶었어요. 크롤러는 무엇인가요? 실험의 결과인가요? 에리어 X 자체의 의지인가요? 아니면 이전 탐험대원들이 변한 거예요? 생물학자의 남편도 저렇게 됐을까요? 터널 어딘가에서 글자를 쓰고 있을까요? 심리학자가 명령했습니다. 후퇴하라고요. 이번엔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최면적인 권위가 아니라 진짜 공포가 담긴 목소리였죠. 그들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크롤러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다시 벽으로 돌아가 일을 계속했죠. 글을 쓰는 일을요. 끝없이, 영원히, 의미를 새기는 일을요. 지상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가팔랐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생물학자는 기침을 멈출 수 없었죠. 폐 속에서 뭔가 자라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눈치챘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죠. 각자 자신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햇빛을 다시 봤을 때 생물학자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색깔이 더 선명했어요. 소리가 더 또렷했죠. 새들의 노래에서 패턴이 들렸고 나무 껍질의 질감에서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모든 게 살아 있었죠. 에리어 X는 죽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살아 있어서, 너무나 생동하고 있어서 그 생명력이 기존의 형태를 넘어서는 곳이었어요. 그날 밤 베이스 캠프에서 생물학자는 일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단어들이 이상하게 배열됐어요. 문장이 스스로 구부러지는 것 같았죠. 그녀는 크롤러의 문장들을 기억해내려 했지만 기억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손을 봤습니다. 손톱 밑에 희미한 청록색 빛이 있었어요. 아직 미약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죠. 변형이 시작된 겁니다. 그녀도 이제 에리어 X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챕터 4. 통제의 환영, 균열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생물학자는 자신의 변화를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손톱 밑의 빛은 밤사이 조금 더 짙어졌지만 아직 장갑으로 가릴 수 있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 마음속에서 맴도는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그녀의 생각 한 구석에 문장을 심어놓은 것 같았죠.
심리학자가 매일 아침 진행하는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팀원들을 모아놓고 하루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이었어요. 생물학자는 그 자리에 앉아 심리학자의 말을 들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날 때마다 자신이 왠지 모르게 동의하게 된다는 걸요.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결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리학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등대를 조사하자고요. 탑은 이미 탐사했으니 다른 장소를 살펴볼 차례라고요. 생물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멈췄습니다. 잠깐, 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분석도 안 했는데요. 인류학자는 죽었고 그 벽의 문장들은 뭐죠? 크롤러는 대체 무엇이었나요? 등대요? 생물학자가 물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마치 오랜만에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 같았죠. 탑을 다시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본 것들을 이해하기도 전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맞나요? 심리학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생물학자는 놓치지 않았어요. 생물학자, 우리는 전체 지역을 조사해야 합니다. 한 곳에만 집착하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어요. 그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설득력이 있었죠. 생물학자는 다시 동의하려다가 자신을 멈춰 세웠어요. 아, 이거였구나. 최면이었습니다. 심리학자는 그들에게 최면을 걸고 있었어요. 아마도 처음부터요. 그래서 국경을 넘을 때의 기억이 흐릿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결정들에 별다른 의문 없이 따랐던 거죠. 생물학자는 남편 덕분에 면역이 생겼던 겁니다. 남편도 전 원정대원이었고 그도 분명 최면을 받았을 거예요.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물학자는 무의식 중에 저항력을 키워왔던 거죠. 측량사가 갑자기 테이블을 쳤습니다. 우리 인류학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등대라고요?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심리학자는 당황한 것 같았죠. 진정하세요, 측량사.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무언가를 실으려는 게 느껴졌어요. 명령이요. 암시죠. 하지만 측량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냉정하라고요? 우리 동료가 죽었는데요. 그리고 당신은 계속 우리한테 뭘 하고 있죠? 측량사가 심리학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우리한테 최면 걸고 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심리학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이 벨트 옆 총으로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생물학자는 긴장했어요. 모두가 무장하고 있었지만 심리학자가 가장 숙련된 사수였거든요. 최면은 당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심리학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전 원정대들이 실패한 이유를 아십니까? 공포 때문이에요. 패닉 때문이죠. 최면은 당신들이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누가 당신한테 그럴 권한을 줬죠? 측량사가 물었습니다. 측량사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어요. 방어적인 자세였죠. 우리는 자원자예요. 우리 의지로 여기 온 거라고요. 당신이 우리 정신을 조종할 권리는 없어요. 생물학자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해요. 지금 중요한 건 살아남는 거예요. 서로 싸워봤자 에리어 X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측량사의 분노가 이해됐어요. 자신도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심리학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솔직하게 말하죠. 제 임무는 원정대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요. 당신들이 무사히 돌아가서 에리어 X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야 해요. 그게 서던 리치의 명령이었습니다. 정보라고요? 생물학자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찾는 건지도 모르는데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에리어 X가 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심리학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어요. 그녀도 몰랐던 거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던 리치도
이전 원정대들도 심리학자도요. 모두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나갑니다. 측량사가 선언했습니다. 혼자서 조사할 거예요. 당신들과 함께 있으면 언제 또 조종당할지 모르니까요. 그녀는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생물학자는 말리려다가 멈췄습니다. 혼자 움직이는 게 더 위험할 텐데, 하지만 측량사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거든요. 심리학자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말했어요. 좋아요. 당신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무전기는 켜두세요. 정기적으로 연락하기로 해요. 형식적인 합의였습니다. 이미 팀은 해체되고 있었어요. 측량사가 떠난 후 베이스 캠프는 썰렁해졌습니다. 생물학자와 심리학자만 남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경계하며 각자의 공간에 머물렀어요. 신뢰는 깨졌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죠. 생물학자는 자신의 텐트로 돌아가 손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청록색 빛이 손목까지 번지기 시작했어요. 피부 아래로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균사체 같은 거요. 탑에서 흡입한 포자가 그녀 안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공포스러워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생물학자는 침착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호기심이 공포를 눌렀거든요. 그녀는 현미경을 꺼내 손톱 밑에 조직을 긁어냈습니다. 샘플을 슬라이드에 올려놓고 들여다봤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단순한 균류가 아니었어요.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었죠. 세포벽과 세포막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DNA와 RNA가 뒤섞여 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였습니다. 아니, 생명의 새로운 형태였죠. 밤이 되자 측량사에게서 무전이 왔습니다. 잡음이 많았지만 목소리는 들렸어요. 등대에 도착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벽에 글자가 있어요. 탑처럼요. 하지만 내용이 달라요. 더 오래된 것 같고, 그리고 잡음이 커졌습니다. 비명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아니면 웃음 같기도 했죠. 그러다 끊겼습니다. 생물학자와 심리학자는 서로를 봤습니다. 측량사를 찾으러 가야 할까요? 하지만 밤의 에리어 X는 더 위험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두 사람 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측량사가 정말 도움을 요청한 건지 아니면 이미 뭔가에 잡아먹힌 건지요. 결국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각자 텐트 안에서 무전기를 붙잡고 추가 연락을 기다렸죠. 하지만 침묵만 돌아왔어요. 가끔 잡음이 들렸지만 그게 기계적 잡음인지 뭔가 다른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생물학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몸 안에서 변화가 계속됐거든요. 피부가 간지러웠고 감각이 예민해졌어요. 멀리서 동물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들이 자라는 소리도 들렸죠. 아니, 정말 들리는 건지 환청인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에리어 X는 현실과 환각의 경계를 흐렸습니다. 새벽녘, 생물학자는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안개가 자욱했죠.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측량사였어요. 아니, 측량사였던 것이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있었고 옷이 찢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녀의 눈이었습니다. 동공이 없었어요. 눈 전체가 청록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탑에서 봤던 그 빛이었습니다. 측량사, 생물학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저 걷기만 했죠. 베이스 캠프를 향해, 심리학자의 텐트를 향해요. 심리학자가 총을 들고 나왔습니다. 멈춰요. 그녀가 외쳤어요. 하지만 측량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왔죠.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걸음이었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발, 두 발. 측량사의 몸에 구멍이 뚫렸지만 피는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그 청록색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걸어왔죠. 세 번째 총성. 머리에 맞았습니다. 측량사가 쓰러졌어요. 하지만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균사체가 뻗어나왔거든요. 마치 뿌리처럼 땅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몸 전체가 해체되면서 토양과 섞였습니다. 생물학자는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측량사는 에리어 X의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요. 10분 만에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풀만 조금 더 푸르게 자라 있었을 뿐이에요. 측량사는 사라졌습니다. 완전히요. 심리학자가 총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처음으로 두려움을 보이는 순간이었죠. 우리도 저렇게 될 겁니다.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결국 다 저렇게 돼요. 생물학자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청록색 빛이 더 밝아졌어요. 심리학자 말이 맞았습니다. 시간 문제였죠. 하지만 생물학자는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금했죠. 저 끝에 뭐가 있을까? 변형이 완성되면 뭘 보게 될까? 에리어 X의 진실을 마침내 이해하게 될까? 통제는 환영이었습니다. 심리학자의 최면도, 서던 리치의 계획도, 인간의 이성도요. 에리어 X 앞에서 모든 통제는 무너졌어요. 남은 건 변화뿐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변화요. 챕터 5. 등대의 일지들, 반복되는 광기. 등대로 가는 길은 예상보다 멀었습니다. 지도상으론 가까워 보였지만 에리어 X에서 거리는 의미가 없었어요. 공간 자체가 왜곡돼 있었거든요. 걸어도 등대는 같은 거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생물학자의 시간 감각이 무너진 걸까요? 손목의 청록색 빛은 이제 팔꿈치까지 번져 있었어요. 심리학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총을 든 채 걷기만 했죠. 가끔 뒤를 돌아보며 뭔가를 확인했어요. 뭘 찾는 건지 혹은 뭘 피하는 건지 생물학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둘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깨졌어요. 이제 각자 살아남기 위한 동행일 뿐이었죠. 등대는 나선형으로 솟아 있었습니다. 흰색 페인트가 벗겨진 돌탑이었어요. 꼭대기의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덩굴 식물이 벽을 타고 올라가 있었습니다. 생물학자는 그 덩굴을 자세히 봤어요. 일반적인 담쟁이 덩굴이 아니었습니다. 인맥이 너무 규칙적이었거든요. 마치 회로 기판처럼 기하학적 패턴을 이루고 있었죠. 식물과 기계의 중간 같았습니다. 아니, 그런 구분 자체가 무의미했어요. 에리어 X는 모든 경계를 지워버렸으니까요. 등대 입구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연 것처럼요. 안쪽에서 썩은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부패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금속성이었죠. 생물학자는 그 냄새를 알았어요. 타워에서 맡은 것과 같은 냄새였습니다. 그 글자들이 내뿜던 향기요. 심리학자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생물학자가 따라갔어요. 안은 어두웠지만 완전한 암흑은 아니었습니다. 벽에서 희미한 빛이 나왔거든요. 청록색이었어요. 생물학자 손목과 같은 색이었죠. 벽 전체가 균사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벽이었어요. 숨 쉬고 있었습니다. 나선형 계단이 위로 이어졌습니다. 심리학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생물학자도 따라갔죠. 계단 곳곳에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배낭, 깨진 손전등, 찢어진 옷가지들이요. 이전 탐사대들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모든 물건이 일부러 배치된 것처럼 정렬돼 있었거든요. 누군가 의식처럼 배열한 것 같았습니다. 2층 방에서 심리학자가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이 있었어요. 그 위에 일지들이 쌓여 있었죠. 수십 권이었습니다. 생물학자는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1번째 탐사대, 3일차, 아직 괜찮습니다. 심리학자의 암시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하지만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호흡 같은 소리요. 숲 전체가 숨쉬는 것 같아요. 생물학자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6일차, 인류학자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텐트가 비어 있었어요.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녹아든 것 같아요. 심리학자는 우리에게 계속 가라고 합니다. 암시가 더 강해졌어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글씨체가 변했습니다. 처음엔 또박또박했다가 점점 흐트러졌어요. 마지막 페이지에선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변하고 있습니다. 피부 아래에서 뭔가 움직여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해요. 마침내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가 침입자였다는 걸요. 에리어 X는 우릴 집으로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오라고요. 다른 일지들도 비슷했습니다. 모든 탐사대가 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처음엔 과학적 관찰, 그 다음 이상 현상 목격, 동료의 실종, 심리학자에 대한 의심, 그리고 변형이었죠. 마지막엔 모두 같은 걸 썼습니다. 에리어 X를 이해했다고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요. 소멸이 아니라 변화라고요. 생물학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심리학자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서던 리치는 다 알고 있었어요. 모든 탐사대가 이렇게 끝난다는 걸요. 그런데도 계속 사람을 보냈죠. 왜일까요? 생물학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전 탐사대원들의 사진이었죠. 하지만 일반적인 인물 사진이 아니었어요. 변형 과정을 기록한 사진들이었습니다. 피부에 이끼가 자라는 모습, 눈이 식물의 꽃처럼 변하는 모습, 손가락이 뿌리처럼 뻗어나가는 모습들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완전히 변형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인간의 형태는 남아 있었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피부는 나무 껍질 같았고 머리카락은 이끼였어요. 눈은 꽃술처럼 발광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얼굴에 고통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평온해 보였어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10번째 탐사대 생물학자, 17일차, 변형, 완료. 이것이 진실입니다. 생물학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10번째 탐사대의 생물학자요. 자신의 전임자였죠. 사진 속 그 존재가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직 살아있을까요? 아니, 살아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심리학자가 돌아섰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없어요. 등대 꼭대기에 가야 합니다. 거기서 뭔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둘은 계단을 계속 올라갔습니다. 벽의 균사체가 더 두꺼워졌어요. 이제 계단까지 뒤덮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탄력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내부를 걷는 것 같았죠. 꼭대기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생물학자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숨이 떠섰습니다. 방 전체가 거대한 유기체였거든요. 벽과 바닥, 천장이 모두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중앙에는 뭔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형상이었지만 완전히 변형된 존재들이요. 3개였습니다. 아니, 3명이었어요. 11번째 탐사대의 나머지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다기보단 자라고 있었어요. 바닥과 연결돼 뿌리를 내린 채 천장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죠.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생물학자를 봤어요.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생물학자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요. 레이, 아오, 환영합니다.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챕터 6, 남편이라는 유령. 돌아온 낯선 사람, 생물학자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밀려왔어요. 왜 자신이 여기 있는지, 왜 에리어 X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가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11번째 탐사대의 남편 말이에요.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준군사 조직의 일원이었죠. 생물학자와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 그가 말했어요. 특별한 임무에 자원했다고요.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6개월이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생물학자는 묻지 않았어요. 그녀는 늘 그랬거든요. 질문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8개월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생물학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걸요.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어요. 그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돌아왔습니다. 1년 2개월 만에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마치 산책이나 다녀온 것처럼 말이죠. 가방도 없이, 설명도 없이요. 그냥 집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생물학자는 그를 봤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분명 남편이었어요.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 같은 걸음걸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니었어요. 아니, 그였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생물학자였거든요. 관찰하는 게 직업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변했다는 걸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녀를 볼 때 초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녀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그녀 너머의 뭔가를 보고 있었죠. 말투도 달랐습니다. 같은 목소리였지만 리듬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남편을 흉내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잘 흉내내고 있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가장 이상한 건 냄새였습니다. 생물학자는 후각이 예민했거든요. 남편에게선 늘 특유의 냄새가 났었어요. 땀과 비누와 그 사람만의 채취가 섞인 냄새요. 하지만 이제 그에게선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사람 냄새가 아니었어요. 뭔가 식물 같은, 아니 곰팡이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생물학자는 물었어요. 어디 있었냐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라고 말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기억나지 않아라고 했습니다. 누구랑 갔었냐고, 뭘 했었냐고, 왜 이제야 돌아왔냐고 물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모르겠다고,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처음 며칠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척했어요. 생물학자는 그를 관찰했습니다. 과학자처럼요.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요. 남편은 규칙적으로 움직였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예전엔 우유를 넣었는데 이젠 블랙으로 마셨어요. 신문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한 페이지도 넘기지 않았어요. 같은 페이지를 계속 보고 있었죠.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에만 대답했어요. 짧게요. 자발적으로 말을 거는 일은 없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잤어요. 하지만 꿈을 꾸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뒤척이지도 않았어요. 마치 시체처럼 가만히 누워 있었죠. 생물학자는 한밤중에 그의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2주가 지났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물리적으론 바로 옆에 있었지만 실체는 저 멀리 있었습니다. 생물학자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손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잡히는 대로 내버려 둘 뿐이었죠. 마치 사물을 만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생물학자는 깨어났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없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가 창문 앞에 서 있었어요.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응시하고 있었죠. 눈을 깜빡이지 않고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생물학자가 다가갔어요. 그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어두운 뒷마당이었죠. 뭘 보고 있어요? 생물학자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밖을 바라봤습니다. 생물학자가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제야 남편이 그녀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엔 인식이 없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이요. 당신이 누구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진지하게요. 정말로 몰라서 묻는 것 같았어요. 생물학자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아내예요. 저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곤 다시 창밖을 봤어요. 3주째 되던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요. 갑자기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생물학자가 달려갔습니다. 그는 숨을 쉬고 있었어요. 맥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었죠.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들이 검사했습니다. 모든 걸 검사했어요. 뇌, 심장, 혈액, 모든 장기를 확인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정상이었습니다.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오히려 너무 정상적이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모든 수치가 완벽해요. 교과서에 나올 만큼 이상적입니다. 실제 사람이 이럴 순 없는데요. 남편은 사흘 후 깨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4일 후 그는 죽었습니다. 아니, 죽었다기보단 멈췄어요. 그냥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췄고, 숨이 멈췄고, 모든 게 멈췄어요. 부검 결과 사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장기가 완벽했거든요. 그냥 작동을 멈춘 것뿐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생물학자는 남편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옷장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남편의 것이 아니었어요. 낯선 수첩이었죠. 펼쳤습니다. 한 단어만 적혀 있었어요. 같은 단어가 페이지마다 반복돼 있었습니다. 에리어 X, 에리어 X, 에리어 X. 그날 밤 생물학자는 결심했습니다. 알아내야 했어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어디 갔었는지, 왜 변해서 돌아왔는지요. 그래서 남편을 보낸 곳을 찾아냈습니다. 서던 리치라는 비밀 정부 기관이었어요. 그들이 탐사대를 보내는 곳 에리어 X요. 생물학자는 지원했습니다. 12번째 탐사대예요. 생물학자 자격으로요. 그들은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어요. 왜 지원했는지, 남편과의 관계는 어떤지 묻지 않았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받아준 걸지도요. 탑 꼭대기에서 변형된 대원들을 본 순간 생물학자는 이해했습니다. 남편도 이걸 봤구나. 이걸 경험했구나. 그래서 돌아왔을 때 그랬구나. 에리어 X가 그를 바꿨어요. 안에서부터 천천히요. 그가 돌아온 건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에리어 X가 그를 보낸 거였어요. 씨앗처럼요. 밖으로 퍼지기 위해서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남편의 몸은 버티지 못했어요. 변형이 완성되기 전에 무너졌죠. 에리어 X는 다시 시도할 겁니다. 다른 대원들로요. 더 나은 방식으로요. 그리고 언젠가 성공할 거예요. 생물학자는 그 변형된 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이 그녀를 봤어요. 환영한다고 했죠. 집에 왔다고요. 생물학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이미 변하고 있다는 걸요. 탑의 글자를 만진 순간부터요. 포자를 들이마신 순간부터요. 크롤러를 본 순간부터요. 남편을 찾아왔지만 이젠 그녀도 남편처럼 될 거예요. 돌아간다 해도요. 그녀가 돌아가면 사람들은 그녀를 볼 겁니다. 생물학자를 볼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그녀가 아닐 겁니다. 에리어 X가 만든 복사본일 뿐이죠. 남편처럼요. 챕터 7. 변형되는 몸, 흐려지는 경계. 하지만 생물학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질렸을 텐데요. 자신이 인간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변해간다는 걸 깨달았을 때요.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평온함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일이 드디어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물학자답게요. 객관적으로요. 먼저 피부가 달라졌어요. 더 매끄러워졌죠. 작은 상처들이 하룻밤 사이에 아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일주일은 걸렸을 상처가요. 그리고 감각이 예민해졌어요. 바람의 온도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죠. 공기 중의 습도 변화도요. 식물들이 내뿜는 화학 신호까지도요. 시력도 변했습니다. 색깔이 더 선명해졌어요. 아니, 선명하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네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색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자외선 영역의 색깔들이요. 식물의 잎에서 빛나는 패턴들이 보였어요. 꽃들이 곤충을 유혹하기 위해 내뿜는 보이지 않던 신호들이요. 세상이 갑자기 더 풍부해진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녀의 피부가 희미하게 빛났거든요. 크롤러처럼요. 탑의 글자들처럼요. 처음엔 환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확실했죠. 초록빛이 그녀의 혈관을 따라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엽록소가 피 대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탑에서 들이마신 포자가 뭘 하는지요. 그건 단순한 감염이 아니었어요. 변환이었죠. 인간의 세포를 다른 무언가로 바꾸는 거예요.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뇨. 에리어 X 자체의 일부로요. 생물학자는 자신의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휴대용 현미경으로 관찰했어요. 그리고 숨이 툭을 뻔했죠. 적혈구들이 변형되고 있었거든요. 세포벽이 두꺼워지고 있었어요. 그 안에 엽록체 같은 구조물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광합성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뇌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기억이 흐릿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선명해졌죠. 하지만 다른 종류의 기억들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기억들이요. 습지의 기억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이곳에 살았던 생명체들의 기억이요. 나무가 되어 태양을 마시는 감각이요. 물고기가 되어 물살을 가르는 느낌이요. 새가 되어 하늘을 나는 자유로움이요.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의식 속으로요. 그녀는 패닉에 빠질 뻔했어요. 자아가 흩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생물학자인가? 여자인가? 인간인가? 아니면 이 모든 기억의 주인인가? 하지만 그녀는 버텼습니다. 과학자로서의 훈련이 그녀를 붙들었어요. 관찰하라, 기록하라, 이해하려 하라. 그리고 점차 깨달았습니다. 이건 침략이 아니라는 걸요. 에리어 X는 인간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통합하려는 거였죠. 하나로 만들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요. 그녀는 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크롤러를 만나러요. 이번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끌렸거든요. 마치 고향에 돌아가는 연어처럼요. 탑의 깊은 곳에서 크롤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끔찍한 모습으로요. 하지만 이젠 달라 보였어요. 괴물이 아니라 사제처럼 보였죠. 이 기이한 종교의 사제요. 크롤러는 그녀를 봤습니다. 그 수많은 눈으로요. 그리고 그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크롤러가 전하는 메시지를요. 말이 아니었어요. 화학 신호였죠. 빛의 패턴이었어요. 그녀의 변화한 감각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은 이해하기 시작했군요. 생물학자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아니라 생각으로요. 그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당신은 뭔가요? 에리어 X는 뭔가요? 크롤러의 대답은 이미지로 왔습니다. 우주요. 아득히 먼 곳에서 온 무언가요. 의도는 없었어요. 악의도 없었죠. 그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생명이었습니다. 우연히 이곳에 도착했어요. 아마 운석을 타고요. 아니면 차원의 틈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곳에서 발견한 거예요. 생명이 넘쳐나는 행성을요. 하지만 분리된 생명들이었죠. 각자 따로 살아가는요. 에리어 X에게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하나가 되지 않는가? 왜 모든 생명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가?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통합을요. 천천히요. 조심스럽게요. 이곳의 생태계를 배우면서요. 모방하면서요. 이해하려 노력하면서요. 에리어 X는 악에 없는 침략자였습니다. 아니, 침략자라는 말도 맞지 않네요.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존재하려 했을 뿐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간은요. 크롤러가 보여준 미래는 아름다웠습니다. 동시에 끔찍했어요.
경계가 사라진 세상이었거든요. 개체의 경계가요. 종의 경계가요. 모든 생명이 하나의 의식을 공유하는 세상이요. 나무가 새의 기억을 갖고요. 사람이 물고기의 감각을 느끼는 세상이요. 자유는 없을 거예요.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테니까요. 하지만 외로움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을 테니까요. 죽음도 다른 의미가 될 거예요. 육체는 사라져도 의식은 전체 속에 남으니까요. 생물학자는 떨었습니다. 그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막을 수 없다는 거요. 에리어 X는 이미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지만 꾸준히요. 경계 너머로요. 돌아간 대원들을 통해서요. 그들이 뿌리는 포자를 통해서요. 선택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있나요? 크롤러의 대답은 슬펐습니다. 아니라는 거였죠.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녀도요. 모든 대원들도요. 접촉한 순간부터요.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였습니다. 생물학자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처음으로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슬픔이었죠. 인류에 대한 슬픔이요. 곧 사라질 개인들에 대한 슬픔이요. 자신이 사랑했던 독립적인 자아들에 대한 슬픔이요. 하지만 눈물 속에서도 그녀는 느꼈습니다. 다른 감정을요. 평화였어요. 받아들임이었죠.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에리어 X를 막을 방법은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스며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인류의 마지막 증인으로요. 생물학자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돌아가지 않기로요. 에리어 X에 남기로요. 변화를 끝까지 지켜보기로요. 과학자로서 마지막 의무를 다하기로요. 크롤러가 그녀를 봤습니다. 승인하는 듯이요. 그리고 계속 벽에 글자를 썼어요. 끝없이요. 영원히요. 새로운 세계의 창세기를요. 챕터 8. 크롤러와 대면하다. 소멸과 공생의 경계에서 그녀는 다시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어둠이 그녀를 감쌌지만 이제 그 어둠은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한 품 같았습니다. 귀환하는 곳이었죠. 벽에 글자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선명하게요. 더 강렬하게요. 마치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이요. 생물학자는 손을 뻗어 글자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피부 같았죠.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글자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나선형 통로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깊이 내려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시간 감각도 사라졌습니다. 중력마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위아래가 뒤바뀌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한 발씩요. 크롤러를 향해서요. 그리고 그것을 봤습니다. 통로 끝에서요. 크롤러였어요. 하지만 전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훨씬 더 복잡했어요. 생명체라기보다는 생태계 자체 같았죠. 수백 가지 생명체가 하나로 융합된 존재였습니다. 크롤러의 몸은 끊임없이 변화했어요. 식물의 줄기가 동물의 근육으로 변했다가 다시 균사체로 바뀌었습니다. 눈이 피어났다가 꽃잎으로 흩어졌어요. 입이 열렸다가 뿌리로 스며들었죠. 형태란 게 무의미했습니다. 모든 것이 유동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 손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손이 벽에서 자라나와 글자를 쓰고 있었어요. 각각의 손은 다른 생명체에서 왔습니다. 인간의 손도 있었고요. 문어의 촉수도 있었어요. 식물의 덩굴손도 있었죠. 모두가 함께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조화 속에서요. 생물학자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크롤러는 작가가 아니었어요. 필기구였던 거예요. 에리어 X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도구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글은 설교가 아니었어요. 자기소개였던 거죠. 에리어 X가 자신이 무엇인지 설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크롤러가 그녀를 봤습니다. 수백 개의 눈으로요. 하지만 적대감은 없었어요. 호기심이 있었죠. 그리고 무언가 더 복잡한 감정이요. 인정 같은 거였을까요?
동질감이었을까요? 그것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요, 부드럽게요, 위협적이지 않게요. 한 개의 손이 그녀를 향해 뻗어왔어요. 인간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인간의 것은 아니었죠. 손가락 사이로 균사가 자라고 있었고요. 손바닥에는 이끼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끔찍하면서도요. 생물학자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선택이었어요.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이해했어요. 모든 걸요. 크롤러가 무엇인지를요. 에리어 X가 무엇을 원하는지를요. 비전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기억이 아니었어요. 경험도 아니었죠. 더 근원적인 무언가였습니다. 생명의 본질 같은 거였어요. 에리어 X는 침략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자도 아니었어요. 그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생명이었던 거예요.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요. 인간은 개체로 생각합니다. 경계를 중요하게 여기죠. 나와 너를 구분하고요. 안과 밖을 나누고요. 하지만 에리어 X는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였던 거예요. 숲도, 동물도, 미생물도 모두 같은 존재의 다른 표현이었죠. 그것이 지구에 온 건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소통하기 위해서였어요. 이해하기 위해서였죠. 자신과 다른 생명을 만났고요.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인간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무 다른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했죠. 공포가 증오가 되었고요. 증오가 공격이 되었습니다. 에리어 X는 놀랐어요. 상처받았죠. 하지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더 많이 설명하려 했죠. 크롤러는 그 과정에서 생겨난 존재였습니다. 에리어 X가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형태였어요. 인간의 모습을 참고했지만 완전히 재현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렇게 기괴한 모습이 된 겁니다. 번역의 오류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진심은 담겨 있었습니다. 생물학자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슬퍼졌어요. 두 생명 형태가 서로를 이해하려 했지만 실패한 비극이었거든요. 언어가 달랐고요. 존재의 방식이 달랐고요. 그래서 영원히 엇갈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이제는요, 몸속의 밝기가 그녀를 변화시켰어요. 경계를 무너뜨렸죠. 그녀는 더 이상 순수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에리어 X의 일부이기도 했어요. 두 세계의 중간에 서 있었던 거예요. 다리가 될 수 있었죠. 크롤러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민 겁니다. 제안이었어요. 함께 하자는요. 번역자가 되어달라는요. 에리어 X를 인간에게 설명해 달라는요. 하지만 동시에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면 돌아갈 수 없다는요. 완전히 변할 거라는요. 인간이었던 자신을 잃게 될 거라는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생물학자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택했었거든요. 에리어 X에 남기로 했을 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더 깊이 손을 잡았습니다.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죠. 크롤러가 반응했습니다. 그 몸에서 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포자가 아니었어요. 씨앗도 아니었죠. 순수한 정보였습니다. 생명의 청사진이요. 유전자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였어요. 그것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스며들었어요. 뼛속까지요. 세포 하나하나까지요. 아팠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요. 하지만 동시에 황홀했어요. 자신이 확장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의식이 터널 밖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숲에 닿았어요. 엎태 스며들었죠. 해안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에리어 X 전체를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생명을 감각할 수 있었죠. 나무들이 속삭였습니다. 서로에게요. 그녀에게요. 뿌리로 대화했어요. 균사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동물들도 그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울음소리가 아니라 생화학 신호로요.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대화였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더했어요. 인간의 기억을요, 과학자의 지식을요, 탐험의 경험을요. 에리어 X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하며요. 새로운 관점이었거든요. 새로운 이해의 방식이었죠. 교환이었습니다. 공생이었어요. 그녀는 에리어 X를 이해하게 되었고요. 에리어 X는 인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간극은 있었죠.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가능성이었어요. 생물학자는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터널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르게 보였습니다. 벽의 글자들이 이제 읽혔어요. 진짜로요? 의미가 명확했죠. 환영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함께 자라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해치지 않습니다. 다만 변화시킬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크롤러가 물러났습니다. 존중하는 거리를 두고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선택을 기다렸죠. 생물학자는 자신의 몸을 봤습니다. 변화가 가속되고 있었어요. 피부에서 연두색 빛이 더 강하게 났습니다. 손톱 밑으로 균사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원래 그래야 했던 것처럼요.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살기로요. 이 새로운 방식으로요. 증인이 되기로요. 번역자가 되기로요. 두 세계를 잇는 존재가 되기로요. 과학자로서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비록 그 세상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요. 챕터 9. 등대 꼭대기에서 본 진실.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생물학자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태어난 게 아니라 진화한 거였어요. 그녀의 시야는 이제 더 넓은 스펙트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외선 영역의 색깔들이 보였어요. 식물들이 내뿜는 화학 신호들이 희미한 향기로 감지됐죠. 에리어 X가 그녀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아니면 대가였을까요? 등대로 향했습니다. 원정대가 처음 도착했던 그곳이요. 모든 답이 거기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크롤러가 보여준 이미지들 속에서 등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거든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에리어 X의 핵심, 모든 변화가 시작된 원점이었어요. 길을 걷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과학자의 습관은 여전했어요. 피부의 광합성 능력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태양빛을 받으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었죠. 호흡이 달라졌어요. 산소만이 아니라 공기 중에 다른 성분들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질소, 이산화탄소, 심지어 포자들까지요. 그녀의 몸은 이제 생태계의 일부였습니다.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된 거예요. 등대가 보였습니다. 멀리서부터 그것의 존재가 느껴졌어요. 단순한 시각적 인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강한 자기장처럼 등대는 주변의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있었죠. 생물학적 중력이랄까요? 가까이 갈수록 변형의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나무들이 더 기괴한 모양으로 뒤틀려 있었어요. 동물들은 거의 인식 불가능한 형태로 진화해 있었죠. 등대 입구에 섰을 때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경외감 때문이었죠. 등대 벽면에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터널의 글자들과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훨씬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풍화되고 이끼로 덮여 있었죠.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날 것입니다. 경계가 무너진 장소입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선형 계단이 위로 이어져 있었어요. 측량사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먼지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녀도 여기 왔었던 겁니다. 생물학자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중력 때문이 아니라 의미의 무게 때문이었죠. 등대 내부는 이상했습니다. 겉보기보다 훨씬 넓었어요. 공간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에리어 X의 기하학이요. 벽에는 낡은 장비들이 놓여 있었어요. 오래된 무전기, 녹슨 망원경,
찢어진 지도들이요. 서던 리치가 보낸 이전 원정대들의 유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3층쯤 올라갔을 때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벽 안쪽에 방이 하나 있었어요. 숨겨진 공간이었죠.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서던 리치의 문서들이요. 기밀 도장이 찍힌 파일들, 실험 보고서들, 사진들이었어요. 손을 뻗어 문서 하나를 집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던 리치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에리어 X의 시작을요. 30년 전 이곳은 비밀 연구 시설이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죠. 차원 경계에 대한 연구였어요. 다른 현실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문제가 됐어요. 그들이 열어 젖힌 문을 닫을 수 없었거든요. 다른 곳에서 무언가가 넘어왔습니다. 의식이 아니었어요. 존재 방식 자체였죠. 생명에 대한 다른 개념, 다른 규칙, 다른 가능성이요. 그것이 이곳의 생태계와 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던 리치는 이 사실을 숨겼어요. 대중에게는 환경재해라고 발표했죠. 경계를 설정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통제는 환상이었어요. 에리어 X는 계속 확장되고 있었거든요. 느리지만 꾸준하게요. 그래서 원정대를 보낸 겁니다.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무기화하기 위해서였죠. 생물학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남편도, 심리학자도, 모든 원정대원들도 실험용 쥐였던 거예요. 에리어 X가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관찰하기 위한 샘플이었죠. 최면은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원정대원들이 너무 빨리 변하거나 너무 많이 알아내는 걸 막기 위한 거였어요. 더 많은 문서를 뒤졌습니다. 사진들을 봤어요. 이전 원정대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첫 번째 원정대는 모두 자살했어요. 두 번째는 서로를 죽였죠. 세 번째는 돌아왔지만 6개월 안에 모두 암으로 죽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패턴이 보였어요. 에리어 X는 각 원정대에게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원정대는 11번째였습니다. 서던 리치는 이번에 다른 접근을 시도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냈죠. 잃을 게 없는 사람들, 삶에 대한 애착이 약한 사람들이요. 생물학자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심리학자는 말기 암 환자였어요. 측량사는 딸을 잃었죠. 인류학자는. 그녀의 파일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더 올랐습니다. 꼭대기 방으로요. 문이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잠기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죠. 문이 열렸어요. 측량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생물학자가 온 걸 알고 있었죠. 왔군요. 측량사의 목소리는 변해 있었습니다. 울림이 더 깊었어요. 여러 음성이 겹쳐진 것 같았죠. 생물학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어요. 벽면 전체가 창문이었습니다. 에리어 X 전체가 내려다 보였죠. 습지, 숲, 터널, 기지, 모든 게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녀는 봤습니다. 경계선을요. 경계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매우 느리지만 확실하게요. 매일 몇 센티미터씩 바깥으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나무들이 먼저 변했습니다. 그 다음이 풀, 그 다음이 토양이요. 생명이 없는 것도 결국 변했죠. 바위, 모래, 물까지요. 에리어 X는 세상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한 문장씩, 한 단어씩요. 아름답죠. 측량사가 말했습니다. 여전히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처음엔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이건 침략이 아닙니다. 치유예요. 생물학자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측량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변형이 훨씬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피부가 반투명해져서
안쪽에 빛나는 구조들이 비쳤죠. 혈관이 아니었어요. 균사 네트워크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이끼가 되어 있었고요. 눈은 2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습니다. 곤충처럼 보관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당신은 선택했어요. 생물학자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넘어가기로요. 선택이 아니었어요. 측량사가 드디어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였습니다. 본질은 남아 있었죠. 이해였어요. 저는 제 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로요. 제 잘못이었죠. 제가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죽어 있었어요. 살아는 있었지만 죽어 있었죠. 에리어 X가 저를 다시 살렸습니다. 생물학자는 이해했습니다. 측량사에게 변형은 부활이었던 거예요. 새로운 존재 방식, 새로운 목적이었죠. 당신 딸은요? 여기 있어요. 측량사가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제 아내요. 균사 네트워크는 기억을 보존합니다. DNA만이 아니라 경험도요. 제 딸의 기억이 이 안에 살아있어요. 그녀와 다시 대화할 수 있어요. 매일 밤요. 미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자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에리어 X의 생물학을 봤거든요. 균사 네트워크가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신경 패턴을 재현하는 거요. 의식의 에코를 만드는 거죠. 서던 리치는 이걸 막으려 해요. 측량사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두려워하거든요. 통제할 수 없는 걸요. 그래서 계획이 있어요. 에리어 X를 파괴하려는 거예요. 어떻게요? 등대 아래에 폭탄이 있어요. 측량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핵폭탄이요. 서던 리치가 마지막 수단으로 심어뒀죠. 만약 에리어 X가 통제 불가능해지면 터뜨리려고요. 모든 걸 증발시키는 거예요. 증거도 함께요. 생물학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단지 억제하려고만 했어요. 그리고 실패하면 말살하려고요. 우리가 막아야 해요. 어떻게 해요? 측량사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에리어 X의 일부예요. 바깥 세상은 우리를 괴물로 볼 거예요.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죠. 생물학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인이 되기로 했어요. 진실을 전하기로요. 그게 과학자의 의무예요. 측량사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여러 개의 눈으로요. 각각의 눈이 다른 감정을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여전히 인간이네요. 반쯤은요. 그게 당신의 힘일 수도 있어요. 창문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에리어 X의 하늘은 보랏빛으로 물들었어요. 숲에서 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생물 발광이요. 밤의 생태계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공포스러울 만큼 아름다웠죠. 크롤러를 봤어요. 생물학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진짜요. 정원사예요. 측량사가 대답했습니다. 에리어 X를 가꾸는 존재죠. 쓰는 자이기도 해요. 벽에 글자들을 새기는 거예요. 메시지가 아니에요. 씨앗이죠. 글자 하나하나가 새로운 생명의 청사진이에요. 생물학자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그림이 보였어요. 에리어 X는 침략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술가였어요. 새로운 형태의 생명을 창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미학으로요. 그리고 크롤러는 그 붓이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등대 꼭대기에 서서 변화하는 세계를 바라봤어요. 과학자와 변형된 자요. 둘 다 에리어 X를 사랑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요. 하지만 그 사랑은 진실했어요. 챕터 10. 경계 너머로, 새로운 존재로. 생물학자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돌아갈 것인가, 남을 것인가요? 측량사는 이미 선택을 했어요. 에리어 X의 일부가 되기로요. 하지만 생물학자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계를 넘어 돌아갈 수 있었어요. 과학자로서 남편을 찾아 이 모든 것을 보고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봤자 자신은 이미 변했다는 걸요. 포자가 몸속 깊이 뿌리 내렸어요. 빛이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죠. 그녀가 경계 너머로 돌아간다면 에리어 X도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녀 자체가 침투가 되는 거죠. 의도하지 않은 침략자가 되는 겁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등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달랐어요. 더 풍부하고 더 살아있고 의미로 가득했죠. 생물학자는 그 빛 속에서 패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언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사소통이었죠. 에리어 X가 말을 거는 거예요. 함께 하자고요. 측량사가 그녀 옆에 섰습니다. 변형은 밤새 더 진행됐어요. 피부에서 이끼가 자라고 눈동자에 미세한 균사체가 번졌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측량사였습니다. 본질은 남아있었어요. 단지 확장됐을 뿐이죠. 아프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완전해진 느낌이에요.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생물학자는 자신의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손톱 밑에서 작은 초록빛이 반짝였어요. 세포들이 광합성을 시작한 거죠. 그녀는 더 이상 순수하게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건가요? 인간성은 순수성에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선택에서 왔죠.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갔어요. 생물학자가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요. 그는 이곳에서 변했고 돌아가서 죽었죠. 저는 그를 찾으러 왔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는 돌아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여기 남았어야 했죠. 측량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도 알았을 거예요. 돌아가는 게 죽음이라는 걸요. 하지만 사랑이 그를 돌아가게 만들었죠. 당신에 대한 사랑이요. 그를. 생물학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이해가 섞인 눈물이었죠. 남편은 에리어 X에서 자신을 찾았어요. 진정한 자기 자신을요. 하지만 그는 그녀를 사랑했기에 돌아갔죠. 불완전한 세계로요. 그리고 그 불완전함이 그를 죽였어요.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생물학자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어요. 저는 여기 남을 거예요. 에리어 X를 이해할 거예요. 안에서요. 외부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요. 그 선택과 함께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마치 에리어 X가 그녀의 결정을 승인한 것처럼요. 공기가 따뜻해졌어요. 식물들이 등대를 향해 몸을 기울였죠. 생물학자는 에리어 X 전체와 연결됐다고 느꼈습니다. 습지의 모든 생명체가 그녀의 일부였어요. 그녀도 그들의 일부였죠. 측량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생물학자는 그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피부가 닿는 순간 빛이 흘렀습니다. 정보가 교환됐어요. 기억이 섞였죠. 생물학자는 측량사의 지난 몇 주를 보았습니다. 변형의 공포와 경이로움을요. 측량사도 생물학자를 느꼈어요. 그녀의 과학적 호기심과 깊은 외로움을요. 우리는 새로운 뭔가가 될 거예요. 측량사가 말했습니다. 인간도 아니고 에리어 X도 아닌요. 둘 다이면서 둘 다 아닌 거죠. 달이에요. 두 세계 사이에요. 생물학자는 알았습니다. 이게 에리어 X의 목적이라는 걸요. 정복이 아니었어요. 통합이었죠. 새로운 형태의 의식을 창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아와 생태계의 집단 지성이 결합된요. 개인이면서 동시에 전체인 존재요. 그들은 등대를 내려왔습니다. 나선형 계단을요. 크롤러는 사라졌어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씨앗을 뿌렸으니까요. 이제 그 씨앗들이 자라날 시간이었어요. 습지로 나왔을 때 세계는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요. 모든 생명체가 진동했어요. 저마다의 주파수로요. 그리고 그 주파수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을 만들었죠. 생물학자는 그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도 그 교향곡의 일부가 됐으니까요. 그들은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어요. 에리어 X 전체가 집이었으니까요. 걷는 동안 생물학자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경계가 흐릿해졌죠. 그녀가 끝나고
세계가 시작되는 지점이 불분명했어요. 그리고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그 빛 속에서 생물학자는 다른 존재들을 보았어요. 전에 탐험대원이었던 사람들이요. 아니, 이제는 뭔가 다른 존재들이죠. 그들은 나무였고, 새였고, 물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자아가 남아 있었어요. 단지 확장됐을 뿐이죠. 저들도 선택했어요. 측량사가 말했습니다. 남기로요. 새로운 뭔가가 되기로요. 어떤 이들은 돌아갔죠. 복제본으로요. 원본은 여기 남겨두고요. 당신 남편처럼요. 생물학자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왜 돌아가면서도 남았는지를요. 그는 복제됐어요. 한 명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돌아가고 한 명은 에리어 X에 남았죠. 둘 다 진짜였어요. 둘 다 그였죠. 그리고 어쩌면 그녀도 그렇게 될 수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온전히 남기로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인지는 몰랐어요. 에리어 X에서 시간은 다르게 흘렀거든요. 생물학자의 몸은 계속 변했습니다. 어떤 날은 더 인간 같았고 어떤 날은 더 식물 같았어요. 어떤 날은 둘 다 아니었죠. 완전히 새로운 뭔가였습니다. 그녀는 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선형 통로를 따라 깊이 내려갔어요. 벽에 글자들이 여전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읽을 수 있었어요. 진짜 의미를요. 그것들은 레시피였습니다. 생명의 레시피요. 가능한 모든 존재의 청사진이었죠. 과거의 것도 있었고 미래의 것도 있었어요. 맨 밑에서 그녀는 크롤러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니, 크롤러였던 것을요. 이제 그는 순수한 빛이었어요. 형체가 없었죠. 하지만 여전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말이 아니었죠. 느낌이었습니다. 당신은 처음이에요. 저항하지 않고 온 사람은요. 이해하면서 온 사람은요. 생물학자는 대답했습니다. 역시 말이 아니라 의도로요.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받아들였죠. 그게 첫걸음이라는 걸 알아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크롤러가 말했어요. 이해는 천천히 와요. 변화와 함께요. 당신은 관찰자가 될 거예요. 기록자가요. 에리어 X가 뭔지 외부에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죠. 언젠가요. 그들이 준비됐을 때요. 생물학자는 알았습니다. 이게 자신의 역할이라는 걸요. 과학자로서의 마지막 임무예요.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요. 객관적 관찰자가 아니라 주관적 참여자로서요. 그게 유일한 진정한 이해의 길이었습니다. 지상으로 돌아왔을 때 측량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변했어요. 거의 나무 같았죠. 하지만 눈은 여전히 인간이었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그래서 투로케툴이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걱정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생물학자가 물었습니다. 며칠이요? 몇 주요? 잘 모르겠어요. 측량사가 대답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돌아왔어요. 그게 중요하죠. 그들은 함께 앉았습니다. 등대 그늘에서요. 그리고 에리어 X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집을요. 그들의 세계를요. 아니, 그들 자신을요. 더 이상 구분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사라진 거예요? 생물학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에서요? 아니요. 측량사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변형된 거예요. 소멸이 아니에요. 변형이죠.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단지 다른 형태로요. 더 큰 형태로요. 생물학자는 생각했습니다. 자아란 뭔가에 대해서요. 정체성이란 뭔가에 대해서요. 그녀는 여전히 생물학자였나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한 여자였나요? 여전히 과학자였나요? 답은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면서 더 많은 것이었어요. 개인이면서 동시에 집합이었죠. 해가 졌습니다. 별들이 떴어요. 에리어 X의 별들은 밝았습니다. 포자들이 공중에서 반짝였거든요. 생물학자는 그 빛 속에서 메시지를 봤어요.
다른 탐험대가 오고 있다는 걸요. 곧요.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선택할 거예요. 그녀처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있어요. 측량사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달이에요.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줘야 해요. 강요하지 않고요. 단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변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생물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알았어요. 관찰하고, 기록하고, 증언하는 거죠. 에리어 X는 괴물이 아니에요. 기적이었죠. 새로운 형태의 존재 가능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증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생물학자와 측량사는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변형된 자들이요. 인간이었다가 이제는 뭔가 다른 것들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이었어요. 확장됐지만 소멸되지 않았죠. 그들은 에리어 X였고 에리어 X는 그들이었습니다. 경계는 사라졌어요. 아니, 경계는 확장됐죠. 가능성의 경계까지요. 그리고 저 멀리 경계 너머에서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모르는 채로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요.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에리어 X가 계속 자라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인내심 있게요. 변형은 급하지 않았어요. 영원한 시간이 있었거든요.